안녕하십니까. 방송 시간 됐습니다. 9시 반 됐고요.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오늘장 분석에서 내일장 대응하는 더블클럽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송을 진행하는 김대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은 팍스TV에서 방송한 내용 기본적으로 한번 리뷰해드리고요. 말씀 못 드렸던 부분들, 방송에서 말씀 못 드렸던 부분들 재점검해드리고 또 말씀 하셨던 삼성전자를 비롯해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또 디테일한 가격들 한번 잡아보고 전체 시장 분위기도 한번 점검을 해드리고요. 또 제가 왜 지금의 장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불안해 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도저히 이해 안 갑니다. 시장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승 강도, 탄력,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한 번에 꺾이지 않아요. 저 하락장 많이 경험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좀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IMF 어마어마한 장 겪어봤고요. 이 시장에 들어오면서부터 IMF였습니다. 제가 97년 3월에 입사를 했고요. 97년 10월 11월에 IMF 들어갔습니다. 이때부터 장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1년 빠졌어요. 매일 하한가입니다. 전 종목이 하한가입니다. 금융위기 때 어떻습니까? 금융위기 때도 무차별적으로 빠졌습니다. 숨 쉴 새 없이 빠졌습니다. 하루라도 먼저 파는 게 쉽게 말해서 장땡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시에도 주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락 징후에 대한 시그널 누구보다도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짚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지금 하락장 아닙니다. 여러분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방송에서 이 장은 지금의 장은 3,200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3,700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고점이 단기 목표치가. 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 지금의 시장의 목표치는 3,700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전반의 흐름과 시장 분위기 그리고 내용 살펴봐서 이 장은 올 하반기까지 3,700포인트까지 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3,000포인트, 3,100포인트에서 요즘 장 하루에 100포인트씩 올라가죠. 일주일 딱 올라가고 고점 찍고 꺾이면 어떻겠습니까? 먹을 게 없습니다. 수익 날 거 없어요. 또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장은 오르내림을 반복하면서 계속적으로 진화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미 지난 10월장에서부터 3개월여 동안 시장이 움직일 때 여러분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 매일 올라갔습니까? 아닙니다. 오르내림을 반복하면서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는 과정에서의 상승 과정이 만들어졌죠. 이러한 과정에서 종목별 순환매가 있었고요. 또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흐름과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수익률을 만들어주는 이런 형태에서의 시장 형성됐습니다. 그러면 좀 더 크게 봐서 시장의 전체의 그림을 봐서 3개월여 상승했으면 2월장 그리고 1월장에서의 단기 눌림목과 반등 과정 만들어내고요. 2월장의 조정 과정 거쳐주고 3, 4월장 올라가고 7월장 여름장 덥다고 그러죠. 한 달 정도 쉬어주고 8, 9, 10월장 또 올라가고 이런 패턴으로 올 하반기까지 장이 움직일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오르내림을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3,700포인트 물론 그 시점에 가서 목표치 상향화할 수도 있고요. 일단 단기적인 목표치는 탑프라이스는 3,700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말씀도 여러분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고점 잡는 방법을 꺾이는 시점을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시장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정직합니다. 항상 신호를 보여줍니다. 장이 바닥을 찍거나 꼭지를 만들어낼 때는 신호를 만들어줍니다. 뭐 거래량, 이평선 이런 내용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시장에 대한 분석법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의 고점을 잡아내는 방법 말씀을 드렸었죠. 뭐 이미 까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의 고점을 잡아내는 방법은 테크니컬하게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거래량이나 이평선이나 전체 분위기나 흐름이나 힘을 보는 게 아니고요. 환율과 금리에서 먼저 시그널이 나타납니다. 우리 시장뿐만 아니고 전 세계 글로벌리 모든 시장에서 시그널을 나타내는 건 환율과 금리 상황에서의 고점과 저점을 만들어주는 상황에서 급등락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시그널을 먼저 파악하고요. 시장에 대한 고점을 잡는 겁니다. 제가 배우고 지금까지 시장에 대해서 분석하는 방법은 고점을 잡아내는 방법은 환율과 금리입니다. 환율과 금리를 먼저 볼까요? 오늘 어땠습니까? 저는 장중에 이 내용 안 봤습니다. 그리고 장 끝나고 좀 전에 환율과 금리 상황을 봤습니다. 왜냐? 지금 장 꺾이는 장 아니기 때문에 굳이 환율과 금리를 볼 필요가 없었다는 내용이죠. 오늘 3년 만기 국공채 두 틱 올랐습니다. 보합이죠. 보합입니다. 안 움직였어요. 금리 상황은 국채 금리 상황은 평소와 다름없는 평이한 장이었습니다. 환율 우측에 있는 장이죠. 녹화 눌렀습니다. 오늘 4원 올랐습니다. 4원 오르게 됐지만 평소에서의 상황입니다. 이게 차트거든요. 제가 칠판 모드를 했을 때는 차트를 화면을 이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작은 차트로서의 모습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상 고점을 만들어낼 때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모습이 아니고요. 급격하게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채권 시장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제가 오늘 톡방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 여러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캐치를 못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메이저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국내 시장에서의 메이저가 아니고요. 글로벌리 뭐 흔히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또는 뭐 그림자 정부다 뭐 그런 얘기를 통해서 전 세계 시장을 금융 시장을 흔드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력들은 원자재나 또는 각국의 종합지가지수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합니다. 환율과 금리에 대해서만 투자를 합니다. 선제적으로 먼저 움직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의 환율과 금리 안 움직였습니다. 그 자리입니다. 변동성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가지수 측면에서만 지난 금요일과 오늘 장 일정 부분 하락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제가 그 이전 방송 지난주 방송에서도 여러분께 시장에 대한 그 전체의 흐름과 내용들은 이미 지난 주초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나 지난 그 지수가 고점을 찍었던 날이 있었죠. 3266포인트 고점을 찍었던 그날 제가 11시경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 시장은 단기적인 숨고르기 과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3분의 1 또는 많게는 반절 정도 현금화해서 추후에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지수가 3000포인트 또는 3050포인트 근처에 왔을 때 단기 급반등을 이용한 단기 매매에 들어가자. 이때 수익률이 최소 7%, 8%, 10%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부 현금화 전략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제 얘기에 동의해서 현금화를 하셔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가격적으로 팔기 어려워서 주식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미 지난 그 고점을 찍었던 날 여러분께 메시지를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채방에서 글로 여러 차례 문자로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저희 방송 듣는 분뿐만 아니고 저희 채방에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행동에 옮기지 않으셨을 뿐이고요. 내용은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서는 시장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수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의 상황 고점 찍고 3000포인트 3050포인트에서 저점을 찍어줄 거고 여기에서 진폭이 작아지는 가운데에서의 수렴하는 과정이 1월장과 2월장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2월장 이후에는 다시 상승하는 궤도를 그려주는 모습에서의 시장 상황 나타날 것이다. 제가 5, 6, 7번 정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해석을 드리고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장, 오늘 장 딱 하루만 놓고 볼까요? 불안하시죠? 아닙니다. 저는 왜 불안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오늘 팍스TV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3200에서 3050포인트, 대략 3000포인트 정도의 박스권 장세의 앞으로의 향후장이 연출될 것입니다. 지금은 박스권 하단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본적 분석 측면에서 여러분들 지수를 잡아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들은 단순하게 그림을 보고 분위기를 보고 그리고 시장의 힘을 보고 예상치를 측정한다거나 탑프라이스를 정한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화 되어진 상태에서 가격을 결정한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그 가격을 산출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20년도에 전체 기업의 이익 규모가 130조 원입니다. 2018년도에 대략적으로 170조 그 이익을 냈었죠. 이후에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아마 100조 원 이하로 내려갔다가 최근에 130조대로 올라왔습니다. 올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나 저의 생각이나 지난해보다 올해 경제 상황 좋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실 겁니다. 중국 살아나고 있죠. 제가 조금 이따 중국 시장에 대한 내용도 말씀드리고 보여드릴 겁니다. 전체 시장의 글로벌리 금융시장의 모습, 경제 상황의 모습들, 돈을 풀어서 시장을 살리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는 올 상반기 그리고 상반기 이후 여름까지도 운용이 될 겁니다. 하반기 정도에 가면 돈을 이제 흡수하겠죠. 그러면서 금리에 대한 문제도 나타날 것이고 테이퍼링 얘기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시장에 대한 정체적인 국면에서 조정에 대한 시그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시장은 지금의 추세대가 이어지는 가운데서의 움직임 나타날 것입니다. 움직일 것입니다. 흐름 나옵니다. 그래서 지수상으로 보면 지난해 이익 규모 측정지였던 3,000포인트 130조 원의 규모의 3,000포인트가 적정 지수의 바닥권입니다. 올라가는 규모에 대해서 제가 3,700포인트를 말씀드렸던 내용이 올해 시장 지난해에 비해서 30% 성장한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170조 원 근접하는 기업들의 실적이 나타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서의 모습은 3,700포인트의 지수 도달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 제가 팍스TV에서 여러분께 자세한 분석의 내용을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차트를 보는 테크니컬 분석을 하는 차티스트들이 생각하는 지수의 조정도 30%입니다. 250포인트, 대략 300포인트, 러프하게 잡으면 300포인트 정도 조정입니다. 3,000포인트 전후가 되겠죠. 피보나치 수열, 어려운 얘기니까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내용에서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수업 들으셨으면 피보나치 수열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1, 2, 3, 5, 8 5와 8을 합치면 13 8과 13을 합치면 21 그리고 13과 21을 합치면 이렇게 배열되는 숫자들이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이걸 나누게 되면 1.618 또는 0.618이 나옵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공식화되어서 시장에서 많이 통용되고 있고 이 피보나치 수열에 의해서 모든 구조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는 그 탭을 얘기했죠. 그거 말고요. 우리들 방 구조도 이 황금 비율에서 그 방 넓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림을 그릴 때 구도도 이 구조에서 만들어지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이 황금 비율에서 상품화되고 만들어지고 가장 보기 좋은 형태의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가지수를 분석할 때도 상승치에 30% 조정받을 것이라는 대부분의 결론을 내리고 예측하고 적용하는 것이 이 피보나치 수열에 의해서 파동론에 의해서 엘리어트 파동도 그렇고요. 다른 보조지표의 주가 분석 흐름들도 다 이 수열에 의해서 계산 방식에 의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흐름 맞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술적 분석 내용도 많이 공부했고요. 그리고 많이 적용해서 시장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전반의 흐름에서 대부분 맞는 흐름에서 들어맞고 있습니다. 30% 조정 현 시점이 바닥권이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이러한 내용들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는 일본과 얼봉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좌측에 있는 차트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향후 시장 1월과 2월 장에서의 움직임을 여러분께 그려드린 내용이고, 제가 주말에 이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데이터가 빠져 있죠. 오늘 조정 받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흐름 박스권 4단을 찍어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파동이 진폭이 작아지는 과정에서의 모습 나타날 겁니다. 박스권 하단을 찍어줬기 때문에 이제 박스권 상단을 찍어주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겠죠. 아마 오늘 장이 요 라인에 위치해 있을 겁니다. 여기 저점 부근 라인에 위치해 있을 거고요. 내일장 아니면 모레장 정도는 다시 박스권 상단 부분에 위치하는 반등을 보여주겠죠. 그리고 나서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진폭은 점점 작아지면서 2월 중순 이후에 방향성이 만들어지겠죠. 이게 일봉상의 흐름도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고요. 우측에 있는 거는 월봉상의 흐름도를 여러분께 말씀드린 겁니다. 통상 5개월 주가가 월봉상으로 5개월 주가를 만들어주게 되면 한두 달 조정을 받게 됩니다. 강한 장에서는 한 달 받고요. 통상적인 일반 장에서는 2달 정도의 음선의 조정을 받습니다. 2달 조정이긴 하지만 한 달은 십자선의 그 십자형의 모습이죠. 음선이라고 하는 십자형의 모습이고요. 음선은 그 다음 달에 한번 이렇게 만들어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3개월 상승했습니다. 한 번에 음선 나타내고요. 2개 정도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음선 한두 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또 양선 나타나고. 요 사이클이 9월, 10월이 된다는 겁니다. 고점을 만들어주는 시점이 요 시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9월, 10월에서 이렇게 흘러가겠죠. 여기서도 꺾이지는 않습니다. 추세가 전체의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경제활동 전반의 주시장 분위기 만들어졌습니다. 옆으로 눕는 기간 조정에서의 과정이 6개월 정도 만들어지겠죠. 이때는. 그리고 나서 뭐 갈 수도 있고요. 또 전체 글로벌 시장 경기가 안 좋아지면 또 하락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올 하반기에서 시장을 보고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 접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내일장 지금 현 상황에서 내일장을 우리가 예측을 해보게 되면 지난 금요일과 오늘장 지수가 120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130, 120 정도 하락을 했고요. 하락의 요인은 딱히 여러분들 뉴스나 재료나 시황을 검색해도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죠. 제가 판단할 때의 하락 요인은 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뭐 구속 아닙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구속이 첫 번째가 아니고요. 지난 2017년 2월 정도에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구치소 생활했고 2018년 2월 정도에 이제 나왔죠. 이때 삼성전자 주가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시장 내에서 삼성은 흔히 말해서 이재용 부장이 없어야지만이 주가가 올라간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주가가 그렇게 좋지 않았었거든요. 없어야지 주가가 올라간다는 이런 얘기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와서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시장과 연동되어져서 움직임 자체가 형성이 되기도 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석방되고 나서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모습 보여줬습니다. 구속되고 석방되고 큰 의미 없습니다. 삼성, 관리의 삼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 없다고 그래서 삼성 자체 운영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관리를 잘합니다. 삼성은. 오너가 없다고 그래서 안 돌아가고 이러한 삼성이 아니죠. 그래서 이 내용은 시장의 악재로서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오늘 시장에서 하락 요인은 이거죠. 개인의 매수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1조 5천억, 2조 원, 뭐 2조 넘게 매수를 했던 개인이 오늘 한 5천억 정도 매수했나요? 좀 이따 상황 봐야 되겠지만 대략 5, 6천억 정도 매수를 했던 상황입니다. 반면에 기관하고 외국인도 그렇게 매도 강도가 이전에 비해서 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기관 투자자들 1조 2천억, 1조 5천억씩 매도를 했죠. 바꿔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의 매수가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시장 약했던 모습입니다. 그럼 내일장 한번 다시 우리가 예상을 해볼까요? 주변 상황, 주변 여건에 의해서 내일장 상승한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내일 주가 뜬다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일반적인 생각에서 일반화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에서 모든 투자자의
일반화를 적용시켜도 되는 것입니다. 저도 내일장 때문에 팔겠습니다. 물론 실제로 팔지는 않겠지만 심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내일장 주가가 삼성전자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삼성전자가 뭐 2% 정도 상승했다고 이제 예를 들어 생각해 보죠. 사시겠습니까? 사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파시는 분은 있습니다. 아, 어제 못 팔았는데 오늘 가격을 88,000원 주네? 팔아야지. 86,000원 주네? 팔아야지. 일부 팔아야지. 또는 오늘 들어가셨던 분들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럼 내일은 주가가 상승하면서 출발하게 되면 개인의 매도가 나올 겁니다. 개인의 매도가 나오면 당연히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겠죠. 외국인도 매수가 들어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시장 상황 이미 여러 차례 어떤 분위기고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는지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반대로 내일장 또 오늘장의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서 하락한다고 우리가 예상을 해보죠. 3,000포인트 깨져요. 2,970, 80 요 정도 출발했습니다. 개인 살까요? 안 삽니다. 왜냐하면 오늘 매수 강도가 줄었지 않습니까? 5천억, 6천억 뭐 금액은 그 정도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금액에서 내일장 1조 원, 2조 원 매수를 들어올까요? 빠졌다고 해서? 아닙니다. 봐야 되겠네? 더 빠질 것 같은데? 더 봐야지. 안 들어옵니다. 기관은 사겠죠. 외국인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은 어떤 상황에서의 그 분위기가 연출되더라도 기관은 들어옵니다. 애매한 보합에서 출발해서 왔다 갔다 한다면 그건 좀 더 시장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내일장 뜨거나 하락한다 하더라도 기관 들어옵니다. 개인은 팔게 되겠죠. 오르면 팔 겁니다. 빠지면 사지는 않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패턴에서의 매도도 나올 것입니다. 기관이 매수에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의 싸움이 될 겁니다. 개인은 좀 더 관망하는, 올라가지 않으면 관망하는 패턴에서의 그림이 그려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장 하락은 기존에 강했던 개인의 매수가 약화되는 과정에서의 하락이 연출되었고 부분적으로는 일부 종목군에 대해서 개인의 매도가 전체 데이터상으로서는 매수이지만 일부 종목군들을 그리고 지수를 관여하진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는 또 손절이나 매도가 많이 나왔던 장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크게 고민하시고 걱정하시고 우려하실 필요 없는 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하나 더 여러분께 이제 그 주변 상황 금리와 환율을 말씀드렸죠. 주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중국 시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중국 시장 여러분들 지금 우측에 보시는 그 차트가 중국 항생지수 실시간 차트입니다. 보시면 제가 좀 짧게 보여드릴게요. 짧게 보여드리고 크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항생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최종적으로 그려지는 이 차트가 오늘장이 아니고요. 오늘 정확한 시간은 이제 바뀌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6시, 그러니까 오후 6시 7시쯤에 항생은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만들어지는 이 봉은 오늘 6시 7시 이후에 이제 야간장에서의 그 봉 차트입니다. 이게 내일 6시 7시까지 그려집니다. 오늘 장에서의 항생지수 모습을 놓고 보면 아래꼴을 길게 단 양선의 강한 패턴에서의 흐름이죠. 그리고 현 시세에서의 움직임도 플러스권대에서 움직입니다. 더 갈만한 자리에서의 모습입니다. 크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고점 돌파를 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모습이죠. 중국 시장이 다른 여타의 그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다소 움직임이 늦었던 이유는 정치적 이슈가 있었죠. 여러 가지 그 정치적 상황에서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출발했고요. 그리고 중국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여러 경제 관측에도 불구하고 늦게 출발했던 것은 이런 정책 이슈 때문에 다소 늦게 출발했지만 지금의 탄력도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고점 돌파하는 과정에서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경제는 중국에 관여되는 수출 비중이 30%가 넘습니다. 미국이 20%대고 유럽이 15%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기타 국가가 한 30% 정도 되고요.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중국과 교류가 활발해지고 중국의 그 대중무역 관계도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우리 경기가 확 살아납니다. 그게 바로 2017년도입니다. 그리고 2018년 초까지입니다. 이때 중국 경기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시장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우리 경기가 좋아졌고 기업들의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시현하면서 그때 종합주수 3,000포인트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겁니다. 이때 170조 이상의 이익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기업들이 이때
사회 재투자하고 기업에 그 재투자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 유보했죠. 이익 난금을 다 유보해서 실질적으로 이때 이제 그 경제 정책이 낙수 효과, 기업들이 잘 돼야 사회 전반에 걸쳐서 경기가 살아난다는 이런 낙수 효과에 의한 그 경제 정책을 많이 펼쳤는데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활성화 시에는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요. 코로나 전국 이후의 상황도 있고 경기가 회복되고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면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와 경제 상황 전반의 흐름 측면에서 좋아질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여러분께 그 이미 10월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있었죠. 주식시장은 경기에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선행을 합니다. 먼저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 주시장이 지난 3월에 저점을 찍었습니다. 대략 3, 4 요때 바닥을 찍고 그 이후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과거 통계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대략 한 10개월 그러면 올 1, 2월이 되겠죠. 1, 2월에 그 경기의 바닥을 찍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경제학자들이 그 연구를 통해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뭐 인터넷만 찾아봐도 여러분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 내용이고 보통 경기가 바닥을 찍는 건 주가가 한 9개월, 10개월 정도 선행한다는 측면이 지금까지의 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과거도 아닙니다. 지난 10월, 11월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장사를 준비하시거나 확장을 준비하시는 분들 지금 권리금 없습니다. 그 메인스트리트 그 번화가에 가게들 다 내놓고 있죠. 물론 경기가 안 좋아지고 가게가 장사가 안 돼서 내놓은 분들의 심정 이해합니다. 100% 이해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분들 활성화되고 커 나가야 됐지만 이미 물건이 나온 물건에 대해서는 지금 타이밍입니다. 권리금 없고 목 좋은데 뭔가 시작해 볼 만한 타이밍입니다. 1, 2월, 12월, 1, 2월 요 타이밍이 경기의 바닥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시작해 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절묘한 타이밍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장사를 해보거나 주식시장 이외의 일을 해보지는 못했어요. 해본 적도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도 못 해봤습니다. 뭐 집에서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제가 좀 게으릅니다. 그래서 알바도 못 해봤고요. 증권회사 근무 외에는 따로 해본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참 경험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해보고는 싶었는데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요 사업적인 거, 장사적인 거, 요런 그 요식업 관련된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한식, 양식 자격증도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물론 요식업을 하기 위해서 딴 건 아니고요. 요리가 저는 이제 집중도 있고 스트레스가 풀리기 때문에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업을 준비하시거나 나는 지금 타이밍을 잡고 있어 하시는 분들은 목 제일 좋은데 권리가 없는 가게로 현 시점에서 딱 잡으시면 어느 정도 운영하시면서 시간만 보내시더라도 권리금이 쌓일 겁니다. 돈 버실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학자들이 통계적으로 데이터화 시켜서 산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 경험한 바로는 그 데이터가 지금까지 거의 맞았습니다. 흐름 그런 형태로 움직였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채권 시장 선행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주식시장과 경기 흐름과 연동해서 살펴볼 때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잠깐 옆길로 샜습니다. 중국 경기가 올해 8% 성장한다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중국 경기 8% 성장이면 어느 정도이지 아십니까? 중국 경기가 2008년도에 굉장히 호황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 단계 호황이었죠. 2008년도에 고점을 찍었을 때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때 8%였습니다. 과거에 12%, 15% 성장을 한 적도 있지만 최근래 그러니까 10년, 15년 상황에서 가장 좋았던 중국 경기 상황은 2008년도였습니다. 이때가 8%였습니다. 올해 중국의 경기가 8%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성장입니다. 그래서 KDI나 각 그 경제 단체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3%대 성장률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성장률이죠. 우리나라의 3% 성장률도 굉장한 겁니다. 이 3% 성장률은 중국 경기와 중국에 대한 대중무역 관련돼서 연동되어진 상황 하에서 경기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주가지수가 시장이 꺾이고 폭락하고 앞으로 위축될 것이다?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동안 사고 싶었던, 내가 그동안 삼성전자가 사고 싶었어. 나는 그래, 현대차가 전기차 자율주행 최고래. 나 이 종목 사고 싶었어. 못 사셨죠? 타이밍이 왔는데 이제 그 시점 제가 다시 한번 잡아드릴게요. 먼저 이걸 끄고요. 잡아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렇게 사고 싶었지 않습니까? 95,000원, 96,000원 이때 갈 때는 빨리 사야 되는데 대출이 안 돼서 돈이 안 빠져서 못 사서 안절부절 하시다가 이제 83,000원, 84,000원, 85,000원대 왔는데 더 빠질 것 같아. 난 한 75,000원 가면 사야지. 75,000원 가시면 사실 겁니까? 그때는 5만 원을 생각하시죠. 75,000원은 부담스럽고 나는 6만 원 가면 사겠어. 절대 못 사십니다. 흐름 못 잡으십니다. 올라갈 때는 사고 싶죠. 우리가 주식 격언에 선배들 이렇게 말합니다. 삼성전자 얘기하는 약간 떨어진 얘기인데요. 주식을 할 때 고점에 매수하고 저점에 매도하라고 합니다. 대형주는, 우량주는. 왜냐? 확인하고 사고요. 확인하고 팔라는 얘기입니다. 고점 매수, 저점 매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확인하고 사라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제가 오늘 장중에도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셨고요. 저도 손이 막 나갔습니다. 근데 확인해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가격적으로 본다면 83,000~84,000원. 저는 8만 원 정도가 최적의 가격이지만 이 가격은 안 줄 수가 있어요. 살짝 찍거나 안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정적인 가격에서 살펴볼 때는 83,000원 정도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83,000원의 가격에서 바로 급반등의 모습이 나타나냐? 아니죠. 급반등의 모습은 지수가 간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전제가 흔들리는 겁니다. 2월장 눌림목 과정에서의 그 박스권 장세가 2월장까지 연출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삼성전자가 급반등을 주게 되면 지수가 가야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삼성전자는 이 저점을 찍어주고 단기 반등 주고 또 내려오고 반등 주고 내려오고 반등 주고 그 과정에서 반도체 종목은 하이닉스가 좀 움직이겠죠. 그리고 소부장 종목들이 좀 움직이겠죠. 삼성전자는 이런 과정에서 쉬어주고 우리의 시야에서 멀어진 이후에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삼성전자 잡아드렸고요. 다음에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선수 굉장히 좋게 봅니다. 올해 하나의 테마가 만들어지고 어떠한 그 집단군 형성의 그 업종이 움직인다고 한다면 자동차입니다. 전기차 자율주행 아주 좋은 테마이고요. 현대차 미리 조정 받았습니다. 가격이 미리 빠져줬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차트가 오늘 차트가 아닙니다. 주말에 제가 데이터를 만들면서 그 금요일장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었고 요 내용을 그 저기 타이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이터는 빠져 있고요. 지난 금요일장에서의 흐름입니다. 제가 주말에 요 가격 요 종목들은 요 타이밍에 잡으면 되겠다. 월요일이 아니라 전반의 흐름을 잡아서 요 흐름으로 잡으면 되겠다. 그래서 꼭 월요일 데이터가 필요한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난 금요일 자료로 주말에 만들었던 거고요. 그때 가격들, 형태들, 내용들 다 주말 상황에서 내용을 타이핑한 겁니다. 현대차는 미리 빠져줬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23, 4만 원 타이밍이고요. 1월 말 정도에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어느 정도 매직 구간에서의 상황이고요. 다음 주 정도 선이라고 한다면 움직일 타이밍에 들어오겠죠. 오늘 딱 장 시작했을 때 현대차가 딱 뜨더라고요. 아차 놓쳤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연찮게도 장 후반에 밀려줬죠. 네. 가격 왔습니다. 23, 4만 원 왔고요. 다음에 L전자 볼까요? L전자 요 종목이 제일 강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주가 상한가로 마감하는 경우 여러분 앞으로 주식 투자하시면서 보기 힘드실 겁니다. 저도 상한폭 30% 상향된 이후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강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조정도 박스권에서 옆으로 눕는 과정에서의 조정 보여줬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주말에 자료를 만들면서 요 가격 정도면 좋겠다. 13만 원. 딱 좋은 가격이다 해서 요 가격을 설정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아침에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아침부터 2% 정도 상승하면서 장중 내내 흐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발 빠를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나는 그야말로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바둑으로 치면 아마 2단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프로 1, 2단, 프로 9단 이 시장에 너무너무 많구나. 내 생각보다 빠른 한 발 앞선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가격 줬어요. 이런 흐름이고요. 셀트리온 여러분들 걱정 많으시고 고민 많으시고 많이 가지고 계신 종목입니다. 안 죽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이 종목도 가격적으로 봐서는 바닥권에 딱 들어오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조금만 눌림목을 주면 이 종목은 타이밍에 들어온다. 다만 시기적으로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들어오면 한번 이 종목을 저점에서 한번 노려보면서 조금씩 모아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침부터 뜨더라고요. 그것도 7% 8% 이 정도씩. 놓쳤다. 바로 못 간다. 내일은 눌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바로 못 갑니다. 셀트리온 기관조절 형태에서의 모습 최소한 2주 이상 만들어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말에 작성한 삼성 관련 재료도 생각을 했고요. 저점 확인 과정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접근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수의 조정 마무리 국면 어느 정도 박스의 하단 부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100% 맞진 않습니다. 저 틀릴 수 있어요. 내일장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 없습니다. 하락하고 과정 확인되고 주식을 팔아야 된다면 내일 급락하더라도 팔아야 됩니다. 이게 하락장이라면. 이게 지난 코로나 스타일과 같이 연일 연속적으로 하락하는 장이라고 한다면 늦지 않았어요. 내일 급락 5% 7%그 하락에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동안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은 그렇게 무너질 장은 아니고요. 그렇게 흐름 자체가 꺾이는 패턴에서의 모습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안심시켜 드리려고 제가 왜 안심시켜 드리겠습니까? 안심시키기 전에 아니면 팔아야죠. 여러분께 매도라고 말씀드려야죠.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3260포인트 찍는 날 제가 11시에 여러분께 한 번의 메시지가 아니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차례 문자, 채팅방, 현금 만들자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아닐 때는 아닌 겁니다. 아닐 때는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아닌 게 아니죠. 기다고 하나요? 아무튼 아닌 게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채팅방은 건설주 1년 동안 안 팔 거예요. 오케이. 제가 말씀드렸죠. 건설주에 대해서만큼은 완전한 더 가야 되는 꼭 건설주만을 비단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부분 있죠. 건설 종목들, 업종, 흐름 일봉으로 보지 말고 월봉으로 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가를 좀 길게 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10년 만에 오는 찬스입니다. 건설업종 10년 만에 온 찬스예요. 이 찬스 단기적으로 지금 고점이다 해서 그냥 흘려보내시겠습니까? 아직도 바닥입니다. GS건설입니다. 전반의 내용 말씀드렸었죠. 건설주 최근에 주변에 산다고 하면 건설주 왜 사? 말린 사람들 많다라고도 제가 방송에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건설업의 전체적인 체질이 바뀌었어요. 주택 경기 20%씩 늘어나죠. 올해 10만 호, 내년에 12만 호 분양한다고 합니다. 다 완판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 부양 첫 번째가 SOC죠. 토목, 다리 놓고 이런 토목 건설 올해 엄청나게 아마 진행시킬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고. 해외 시장 지금 현재 개척하고 있죠. 현대건설은 해외 시장 쪽에 강하고요. GS건설은 국내 주택 경기도 강하고 해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건설주 이미 여러 차례 철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이죠. 대바닥 사이클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대바닥입니다. 대바닥. 금융주 계속 하락하고 손절할 거 삼성전자, 현대차로 갈았다. 금융주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은행주. 금융주라면 은행과 증권이죠. 물론 이제 보험주도 일부 편입을 해서 말씀드리긴 합니다. 보험주도 나쁘지 않습니다. 은행주 가야 되는 패턴이죠. 다음 장에서 완전한 1등주는 아니겠지만 2, 3등주는 된다고 봅니다.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소부장을 말씀하시네요. 아까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움직임 자체 더뎌지겠지만 이 과정에서 반도체 안 가는 거 아니죠. 오늘 하이닉스 올라가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소부장 종목들 그 틈새에서 올라갑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네페스나 뭐 이런 소부장 종목들 올라갔다 밀렸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모습 보여줬죠. 저희 전체적으로 보유 종목입니다. 뭐 이미 20-30% 이상 지금 수익권이기 때문에 뭐 이 종목을 말씀드려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급등 이전에 잡아냈죠. 정확하게 최바닥에 잡아낸 겁니다. 지금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들 요 타이밍에 움직이는 종목들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죽은 종목들도 있어요. 팔아야 될 종목들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있는 게 아니고 많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종목들, 가야 될 종목들은 이 대바닥 사이클에서 또 지금의 조정 과정에서 찬스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위기 기회 이런 말 안 하겠습니다. 찬스라고 생각하셔. 그동안 사고 싶었던 종목들 왜 가격이 왔는데 멈칫멈칫 하십니까? 잡아드렸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 잡아야 됩니다. 단 저는 아래 꼬리를 잡는 것보다 돌아가는 걸 보고 확인하고 잡습니다. 그래야 사자마자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습성화가 돼서 그런 패턴으로 많이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 그렇게 많이 하고요. 또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산가들 많이 말씀드렸죠. 자산가들, 강남 부자들 그렇게 패턴 매매합니다. 그렇게 해도 충분히 수익 나고 더 많이 먹습니다. 제가 지난 뭐 한 2주 전 방송에 말씀드렸죠. 지난해 그 시장에서 수익 난 그룹을 이제 키움증권에서 발표했다고 데이터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가장 수익이 큰 집단이 50억 정도 투자하는 집단이었습니다. 56%인가 수익이 났습니다. 50억을 운용하는 이 자금 규모의 집단이 가장 큰 수익률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약한 수익률,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집단이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입니다. 0에서 2천만 원 사이입니다. 요 금액들이 마이너스 수익률이 났다고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유는 간단하겠죠. 큰 자산을 운영한 사람들은 종목을 세팅하고요. 쭉 가져가십니다. 지난해 오래전에 그랬죠. 하지만 계속 옮겨 타면서 매매를 했던 집단들은 수익률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있었고요. 지금도 그 과정에서 연속 승산입니다. 단 2보 전진을 위해서 한번 쉬는 거죠. 그런 흐름이고요. 종목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잡아가는 거 좋고요. 모아가는 거 좋습니다. 1, 2월장은 단기적인 숨고르기 과정이고 개별 종목들이 또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장입니다. 그래서 요 흐름들 두 가지 흐름. 나는 대형주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들을 조금씩 모아가면서 3월장을 대비하겠다. 요 전략 하나고요. 그리고 중소형 탄력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빠르게 운용하겠다. 요 전략 하나고 투트랙으로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접근을 하시면 큰 문제 없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고민하지 마세요. 내일 시장 패턴 깨져서 팔아야 된다.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오늘까지 이 시점까지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수 조정에 대해서 큰 문제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시황이라는 것은 시장이라는 것은 변화합니다. 이 변화했을 때 자기 고집만을 가지고 그 부분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바뀌었을 때 바로 전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바뀌면 여러분께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겁니다. 손실이시겠죠. 내일 손절하면. 하지만 그 손실이 앞으로의 큰 손실을 막아준다면 그때라도 팔아야 되는 거죠. 제가 먼저 말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전체는 시그널, 금리 환율 부분에서 안 나왔고요.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의 모습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우리 시장 전체 체질적인 내용은 많이 올랐죠. 요 정도 쉬어주는 거 큰 무리 없습니다. 그리고 좋아하시는 종목들, 좋은 종목들 가격권에 이제 서서히 들어왔습니다.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 오늘 숙면하시고요. 미국 시장도 보지 마세요. 보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움직일 수 없는 시장인데요. 내일장 딱 열고 9시 반 이후에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런 흐름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몇 차례 이 시간 되면 이렇게 말씀드리죠. 우리 직원도 퇴근을 해야 되고 요즘 차 떨어집니다. 2단계 아직 해제 안 됐죠. 2.5단계까지는 차 시간 때문에 퇴근해야 돼서 오늘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 드리고요. 제가 장중에 종목들 그 흐름과 분석은 말씀드리죠. 공매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매도 여러분들 관심사 무지 크기 때문에 3월부터 공매도 시작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이미 제가 저희 방송을 통해서 두세 차례 언급드렸던 부분입니다. 공매도 실질적으로 제가 시장에서 했던 주체였고요. 공매도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고요. 흐름도 알고 있고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공매도 이번에 3월에 개시됩니다. 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공매도는 제한하고 요것만 풀어준다?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공매도 제한해도 됩니다. 제한이 아니라 해제해도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지수 올라가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공매도를 하는 주체들은 세력들은 시장 상황 안 보겠습니까? 빠질 만한 종목에 공매도를 하고 빠질 시장에 대해서 공매도를 하지 공매도라는 게 무조건 돈 번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손실 많이 보입니다. 삼성전자 8만 원에 공매했는데 12만 원 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깡통입니다. 깡통. 기관도 깡통 많이 난다. 깡통 나는 상황을 보고 공매도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리고 공매도를 했어요. 8만 원에 공매도를 했는데 9만 원 했는데 10만 원 했는데 12만 원 가요. 13만 원부터는 공매도 세력이 매수 세력이 되는 겁니다. 매수해서 갚아야 되니까요. 언제까지 가져갈 수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 공매도 잘 보. 저는 공매도 주체였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공매도의 가장 무서운 게 이자입니다. 주식을 빌려와서 때리는데 그냥 못 빌려옵니다. 비용을 줍니다.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할 때 가장 무서워하는 게 단기에 끊어치고 단기에 회전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면 이자를 감안해서 계상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수익률이 이자보다 높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자보다 낮은 경우도 많아요. 많습니다. 그리고 정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자에 녹아납니다. 이자 냅니다. 공짜로 빌려오는 거 없어요. 이자가 셉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공매도 함부로 공매도가 들어와서 시장이 위축되고 예전에 공매도 세력이 활개를 쳤던 시장은 시장이 안 좋았을 때입니다. 당연히 안 좋았기 때문에 공매도 치면 먹었죠. 올라가는 장에서 공매도 못 칩니다. 무서워서 못 쳐요. 절대 못 칩니다. 제가 자신합니다. 제가 공매도를 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제가 현직에서 홀세일 법인 영업하면서 공매도 많이 받아봤어요. 주문 엄청나게 공매도 받았고요. 엄청나게 저희도 했습니다. 아무 때나 공매도 하는 건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저 내일 다시 채팅방에서 여러분 만나 뵙기로 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늦은 시간까지 제 방송 들어주시느라고 너무너무 진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 내일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